오늘은 INFJ 스트레스 해석법. INFJ는 선의의 옹호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1%도 안 된대. 진짜 적어. 희귀해. 이런 타입이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타입이고 그리고 바라는 이상향을 꿈꾸는데 절대 게으름 피우는 법이 없대. 나 이런 유형 나오신 분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진짜 게으름 안 피우는지. 게으름 안 피우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 그리고 남 돕는 걸 엄청 좋아한대. 근데 말을 세게 하는 타입은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외유내강. 부드러운 사람인데 자기 안이 아주 옹골찬 사람이야. 친구하고 싶다. 그치?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주로 받는 거는 소음. 아, 그분이신가? 그 어떤 분이 맞은편 아파트에서 개가 짖으니까 문 열고 그 짤이 되게 유명한 짤이 있어요. 깨지는 소리 좀 나게 하지 마라. 그 워딩이 다른 아파트에서도 그걸 찍어서 올렸어. 그 순간의 동영상으로. 오, 신기하다. 하여튼. 뭐 아무튼 소음에 좀 민감하신 분. 그리고 방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래. 뭔가 집중하려고 할 때 이게 들어오는 게 싫은 거구나. 소음도 그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우리 같은 유형은 에이씨 이러고 그냥 치워버리거든. 신경 안 쓰면 돼. 이러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민감하진 않아 사실. 소음이랑 방해 같은 거에 사실 나는. 그리고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랑 갈등 있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다른 사람도 다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더 많이 받는 거야. 자기의 가치관에 훼손이 됐을 때, 자기 가치관을 누군가 이용하거나 매도했을 때, 이럴 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이런 경우 근데 많은 것 같아. 사람 돕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선의로 도운 건데 다른 사람들이 저 돕는 거에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처 많이 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지. 혼자 있는 시간 부족할 때. 인트로버트니까 내향적. 그리고 포용력 부족한 사람들이랑 일하는 거. 이게 포용력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픈 마인디드가 아닌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편협하거나 아니면 편견이 많거나 고정관념이 강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랑 일하면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방향성이 깔끔하지 않은 거. 내가 이 행동을 하는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스트레스 받는데요. 자기가 그럴 때도 스트레스 받지만 타인이 그럴 때도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리고 하모니가 깨지는 거. 조화로움이 깨지는 상황.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좀 다른 사람 돕는 거 좋아하고 이렇다고. 그러니까 조금 평화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판받을 때 직관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뭔가 프로토콜이 딱 있어가지고 그냥 그 절차대로 확인을 해야 되거나 처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 생각에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연구를 하다 보면 직관이 반짝일 때가 있어요. 근데 직관이 반짝이려면 이 직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조사해야 돼. 네, 맞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직관이 반짝일 때는 머릿속에 이미 갖고 있는 정보들이 한 번에 쫙 취합이 돼갖고 정리가 된 거야. 그렇지. 근데 이거를 또 풀어서 다시 문제를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면 힘들지. 이럴 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같아요. 현재 너무 많은 문제에 대해 집중해야 할 때, 그러니까 막 문제가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많아. 많은데 또 집중도 해야 돼. 그거에 그거 해결해야 돼. 빨리빨리. 그럴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이 사람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잖아. 그럼 산산이 부서졌다 라는 느낌을 받거나 방향을 잃었다 라는 느낌을 받는데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관계가 깨지면 이런 느낌을 가끔 받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졌을 때. 내가 아직 세상을 덜 살았나 봐. 난 그런 느낌 받아본 적이 없어. 진짜? 그리고 환경에서 살아남거나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욕구를 느낀대. 이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 무리수를 시간에 가지지 못하고 결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도 신체화가 좀 나타나는데 두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 어지럼증, 살지. 구토 증세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대.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인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궁금해. 우리만 그런 건지.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타인의 감정에 둔감해지거나 아니면 과하게 먹거나 TV를 너무 오래 보거나
과하게 먹거나. 과하게 운동을 하거나 아. 과하게 음주를 하거나 응.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절제력을 잃는 행동들을 응. 좀 하게 된대. 내가 이 타입인가? 근데 더 웃긴 거 이거 하면 진짜 듣는 사람 소름 돋는다. 그 다음날 자기 비하해. 아. 나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 왜 이렇게 많이 마셨을까? 이러면서 자기 비하를 많이 한대요. 나란 놈은 왜? 내가 다시 술을 먹으면 섹시했다. 그리고 죄책감, 다혈질이 되거나 음. 화를 막 엄청 많이 내거나 이유 없이 짜증 내거나 그리고 이게 좀 웃긴데 시사나 사회에서 좀 근거 없는 음모론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믿어? 거를 막 찾아가지고 찾아보고 이런 거에 좀 빠지기도 한대요. 어. 내가 그러지 못해. 소름 막. 그분 MBTI를 해보진 않았지만은 너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아, 지금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이 이제 막 같이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그 UFO 그렇게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봐. 보기도 하고 이제 보여주고 나한테도 이제 나누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자, 해소법을 알아보죠. 음. 자, UFO에 대해서 좀 구해드릴게요. 개인 공간을 가지기.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을 이제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이나 TV 등 감각적인 정보를 줄여. 그러니까 TV 보고 음악 듣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자꾸 가는 거야. 맞아. 근데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아니다. 않대.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좀 줄이고 대신 자연으로 나아가. 자연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좀 걷고 약간 정적인 힐링을 좀 추구해야 한대요. 만약에 혼자 걷고 싶지 않고 주변에 누군가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서 같이 자연으로 가서 걸어. 그럼 도움이 된대. 그래서 그 형이 그렇게 학교 주변을 맨날 걸었구나. 근데 내가 이 스트레스 유형을 다루다 보면 댓글이랑 DM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은 정말 희한하게 자기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취득해 가는구나. 체득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 왜냐면 댓글을 보면 살려고. 맞아. 소름 돋는다. 내가 그래서 자꾸 여행을 가는구나. 아, 이래서 내가 자꾸 뭐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공감하는 댓글이 많더라고.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자기한테 맞는 걸로 딱 좀 가게 되는 것 같아. 안 그러면 나처럼 그냥 기절하는 거고. 아, 맞아. 빨리 찾아야 돼요. 이걸 보고 기절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기를. 자, 다음 방법은 책임지고 있는 일로부터 약간 조금 자유로워지기. 근데 이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긴 해. 우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이 케이스는 자기의 감정을 좀 해소하고 확 확산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울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기를 억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확 해소해버려요. 그러니까 울고 싶으면 확 울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